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권 5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복무했느냐 하는 대차대조표를 놓고 하나하나 평가를 해본다면은 저는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한 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지원 씨를, 북한의 약점 잡힌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점입니다. 그리고 박지원과 문재인이 자랑스럽게 국정원 원훈석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 앞마당에 놓았는데 그 글씨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글씨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김일성의 악령이 국정원 심장부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그게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틀 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우선 이 조선일보 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꼭 물어야 할 걸 묻지 않았어요. 기자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기자의 특권은 질문하는 권리입니다.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왜 김일성주의자 글씨체로 원훈석을 만들었느냐? 누가 시킨 거냐? 뭐라고 한 거냐?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왜 끝까지 집착을 가지고 밀어붙였느냐? 그런데 종전선언이 왜 안 되었느냐?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00년에 북한과 비밀 합의한 문서, 남북 비밀 합의서, 그게 임명 시점에서 국회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박지원, 북한의 송호경이 합의하고 서명한 그 문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그건 가짜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없었어요. 박지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갖고 있고 포기하겠다고 말했었다. 이것을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 사람이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추진했느냐 이겁니다. 아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를 하고 국군포로를 다 돌려주고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생략하고 왜 선거에 맞춰가지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느냐. 그것은 질문을 안 해놓으니까, 기자가 질문을 안 해놓으니까 답변을 안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질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 약을 올리는 게, 다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갖고 있고 포기하겠다고 말했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고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속았다는 거죠. 김정은의 말을 믿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멍청한 트럼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바로 그 다음날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가짜 평화 쇼에 속아서 국민들이 거의 전폭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중단 선언을 하는 이런 일대 사기극이 바로 문재인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그런 말을 했지만은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가서 약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다 핵 없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명분을 걸고 한국에는 핵이 없는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핵우산을 제공한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저 핵 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 이거 다 싹 없애버리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건데 그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하고 그게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하니까 요걸 정의용, 서훈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속인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거죠. 이제 와가지고 박지원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다 사기꾼들이었다는 자백입니다. 이게 사기를 쳐도 돈을 벌기 위한 사기와 안보를 파는 사기는 그 종류가 다르죠. 문재인이 오늘 밤에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단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 원장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저음해가지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실험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실험을 하면은 일본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북미가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가 주적이 북한인데 북미가 뭡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지. 동맹국을 우리의 적 다음으로 놓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을 가진 자가 국정원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다.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 달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후임자 청문회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듯 그때가 되면 새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시기는 취임 전인 지금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꾸면 되죠. 일단 해임을 하고 윤석열이 들어가서 해임을 하고 저 차장이 원장 대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어떻게 새 정부에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를 한 달이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엔 또 건방진 오만방자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당선인에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저돌적이라고 우리까지 같이 그래서 되겠나? 아주 점잖게 윤석열한테 충고를 합니다. 윤당선인의 선제 타격 발언, 한미일 군사훈련 발언 등을 겨냥해가지고 조심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답니다. 얼마나 윤석열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박지원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남북관계는 문재인 5년을 인정하고 거기서 이어가야 한다.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목을 읽었으면 아마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자기들이 미국에 4년 모라토리움을 지속해 주었고
문 대통령과 9.19 군사합의 이후 한 번도 도발을 안 했다. 다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이 해준 게 뭐냐는 거다. 왜 북한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왜 도발을 안 했습니까? 이 미사일 쏘는 거 도발 아닙니까?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는 거 이거 도발 아닙니까?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기자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고 시련도 많았다. 그동안 전쟁이 없었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다. 계속 북미라고 합니다. 이 공직자 중에 북미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문재인도 북미 그러죠. 아니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 정책이 가장 큰 성과가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황, 북한의 핵무장이 이루어졌잖아요.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잖아요. 현금. 더구나 박지원이가 관계한 대북 현금 지원 4억 5천만 달러라는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건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었다고 자랑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덕분입니까? 한미동맹 덕분이죠. 이 정도로 더 이상 소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임자를 추천하고 즉시 해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장이 대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앉아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